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동입니다. 자, 장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죠?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니시는데, 자, 이 차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여기에 관련돼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화석 연료를 가지고 하는 가스차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게 공기 오염 또 지구를 오염시킨다 해서 이제 갈수록 전기차를 포함해서 수소차 이런 이제 상대적인 개념의 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장을 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흔히 있는 그런 차 말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력 차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화면 좀 함께 보시죠. 화면에 전기차 시대 정착하나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 갑자기 공중전화 부스가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사람. 왜 있나 모르겠어요, 공중전화 부스가. 근데 이게 변화를 보이는 시장에서 또 써먹을 때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중전화 부스가 전기차 충전기로 재탄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얘기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진짜 효과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와 닿으려면은 지금 나가면은 주유소 있죠. 왼쪽으로 가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쭉 붙어 있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없어요.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충전소 제일 가까운 데 본 곳이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가면 2개, 3개 있죠. 그런 충전소 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충전소가 없으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속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여주는 건데,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죠. 전기 안 써야 되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전.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에 쓰고, 또 다 되면 충전에 쓰고. 근데 가다가 충전소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공기 오염시키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그 앞에 거는 배터리가 앞뒤로 있는 부분인데, 이거 중간에 있죠, 배터리가. 중간에 있는 리튬 배터리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배터리를 가지고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앞으로는 물론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일각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석유 관련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이 차 일단 지금 못 나오게 자꾸 막는다. 왜? 석유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래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분명히 커질 건데, 이 시장을 보시면 2016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전기차 운행 비중이 차량 중에서 몇 %나 될 거냐?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무려 10%에 가까운 9.7%. 우린 저 끝에 있죠? 1.4%.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가 입지가 엄청 약한데, 독일도 아니고 일본의 전기차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4등이에요. 3.5%. 그럼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그냥 3%에서 올망졸망 모여 있는데, 일본만 이 전기차 부분의 수송 부담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면은 개발을 자꾸 하겠죠. 물건을 만들어낼 거고. 사실은 전기차가 커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돼야 되는데, 수요 증가에 좀 걸림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독일 시장이 또 중요한데, 독일이 사실 자동차에선 좀 알아주는 나라다 보니까 독일 시장 내에서 마켓 쉐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를 포함해서 보면 한국의 현대차는 3.5% 조금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전기차 부분도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기차 말고도 소위 이거는 이제 전기차는 그 부분의 하나인데, 클린차, 깨끗한 차라고 하는 클린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카, 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그거 조금 나아진 거죠. 또 수소 연료차, 전기 자동차, 저 밑에 있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는 순수하게 배터리의 힘,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배터리가 강해야지 가는 거죠. 오래 충전력이 있어야 가는데, 그게 없다면 위에 것들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안 되면 이거, 되면 이거, 양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면 이 전기차가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로지 순수하게 배터리만 가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전기차 충전 시설인데 물론 최근 건 아닙니다만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턱없이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차 충전기로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두 개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배터리 관련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저 왼쪽에 이제 완성차고요. 완성차에 대해서 충전 시간을 표시한 건데 완전 충전 시간 자체를 보면 현대차가 나쁘지는 않아요. 5시간이니까. 근데 앞서가는 나라, 뭐 일본의 차가 두루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단 말이죠. 근데 충전 시간,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볼 때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가 됐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봤을 때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는 의미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충전 속도, 충전이 돼서 얼마나 운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이 분명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운행하시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표시판. 저속 자동차, 저속 전기차죠. 이게 아마 강변북로 쪽 가다 보면 있을 겁니다. 저속 전기차 출입 금지.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다른 차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큼 속도를 아직 낼 만큼 안정성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개발해서 이슈화 된다면 엄청난 매력이 있을 거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전기차 시대가 장착하려면 아까 제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뭐 수소차 이런 거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밑에 전기차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무공해가 되느냐 아니면 뭐 지금 같은 공해를 발생시키느냐 중요하지만 저 밑에 어떤 차들이 거기에 지금 메이저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기차 부분에 현대차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닛산 자동차, 미쓰비시 다 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중요한 만큼 이 오른쪽 수소 연료 자동차를 보면 현대차의 투싼이 들어가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어떤 선점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시장을 보시면서 관련 종목 2차 전지 배터리 나오면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자동차를 보시되 우리가 메이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만은 메이저가 되겠다라고 앞다투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만들어서 어디에 충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장을 넓혔는지 이런 또 LG화학이 어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LG화학은 미국 쪽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일본 쪽이다. 이렇다면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시장 보는 마인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뭐 급속 충전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또 완전 충족 시간은 또 몇 시간 운행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앞서 보셨던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5년 올해 1년 미만으로 여타 국가들하고 벌어졌던 경쟁력을 줄여놓는다. 그 올해죠. 올해 그렇다면 내년에 경쟁력이 맞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관련 종목을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차량 이름이니까 빼버리고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집니다. 올해 엄청나게 커지고 나서 그 다음 레벨이 엄청 껑충껑충 뛴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기차 시장 커져요. 보셔야 되겠죠. 주식 투자는 우리는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전기차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완성차는 현대차가 중심이죠. 기아차도 뭐 아들차니까 똑같이 현대차, 기아차. 그 나머지 부품들,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뭘 보시라고 그랬습니까? 배터리의 충전 속도, 배터리 자체가 얼마나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파워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이 관련 종목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구동 모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관련 안 돼 있는 종목은 빼야 되는 거죠. 의미 없으니까. 자,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해요. 충전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전화 부스를 충전기로 사용하든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를 세워놓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충전기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일본 충전 엄청나게 많죠. 충전소가 1000개도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 관련된 부분과 앞서 보여드렸던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핵심입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충전 속도가 빠르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운행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책적인 면이 추진된다. 뭘 봐야 돼요? 덤벙될 필요 없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 여기 뭐 LS산전, LS전선 이런 종목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또 평소에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면은 보이잖아요. 아, 왜 움직일까? 아,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돼서 충전 시설을 늘린다 하더라. 그럼 재빨리 이쪽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5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기차와의 간격이, 기술 간격이 좁아드는 시점이라 하더라. 그럼 내년엔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요 전기차 부분을 잘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